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장님들과 부서별로 1대1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엔 다 같이 나올 예정이고요. 화, 수, 목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서의 부장님들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요즘 잘 나가는 상한가 부서의 부장님 모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란통은 방송 중에 늘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부서에서 오신 민경철 부장님 인사드립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부장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 부장님과 오늘 또 힘차게 화요일 회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가 너무 잘 나가서 상한가 부서가 잘 나가서 거의 이제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상한가 10개를 잡았는데 이번 주에는 상한가 잡은 게 없네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아직까지는 50주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남아 있고요. 네, 우리 2주에 하나씩만 상한가를 잡아도 상한가 100종목인데 지난주에 10개 잡았기 때문에 우리 2주에 0.9개씩 0.9개 맞죠? 네. 0.9개씩만 잡으면 아니네요. 일주일에 2개 잡아야 되네. 일주일에 2개씩 잡아야 돼요. 일주일에 2개. 그러면 바빠요. 네, 바쁘긴 한데 아직 뭐 수목금 좋은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녁 식사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었습니다. 왜요? 일하시느라요? 차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이제 차트 돌려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녁은 꼭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또 저녁을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장님들 픽이다. 네, 메뉴가. 그래요? 네네. 네, 부대찌개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먹고 나니까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마치 내일 빨간불이 켜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지금 화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일단은 파월 부장님의 입에서 좀 폭탄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화요일 우리 증시가 좀 과하게 빠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했죠. 네, 우리 좀 억울했어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사실 마이너스 3% 급락했습니다. 근데 상승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마이너스 3% 급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가 플러스 0.24%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했어요. 나스닥 지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됐죠? 오늘 마이너스 1%? 더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죠? 자, 미국 증시가 우리가 매수세를 들어 올리면서 강하게 양봉권의 캔들을 바닥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치고 갈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장중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종목 같은 경우는 1,100여 개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 10종목 잡아냈고 방송마다 목소리 터질 것처럼 오늘 상한가 막 하고 뭐 상상에 뭘 더하니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조용하네요. 그래서 좀 조용합니다. 이번 주 이제 많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특히 뭐 부대찌개 먹으니까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폭이 점점점 확대된다. 이제 저의 마치 포만감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파월 부장님 제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손꼽아 기도를 또 해보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왜 올라갔고 왜 떨어졌고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계속 강의해 드리죠. 기술적 관점에서 그렇죠. 어디서 사는 것이 우리가 수익 중장하게 좋은 것인가, 어디서 사는 것이 대시세 초입인 것인가, 어디까지 빠져야 내가 다시 이 종목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뭐 재무적인 분석, 공시적인 분석, 업황적인 분석, 테마 부장님, 산업 부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석 강의 형태로
오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부대찌개와 우리 시장이 공통점이 있다면 빨갛다는 것 정도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장님의 저녁 식사 메뉴까지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든든하게 부대찌개로 배를 채운 것처럼 내일 우리 시장은 좀 빨간불이 뜨기를 기도하는 마음 저도 담아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과 떨어졌던 종목들 우리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민 부장님과 함께 으쌰으쌰하는 사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원 대모집 중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민경설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저희 민 부장님과 함께 제가 오늘 시장 브리핑을 사실 부탁을 좀 드릴까 했는데 앞서 또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미국 시장이 그래도 나스닥 선물이 올라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일어났는데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만약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내일 저녁도 저는 이제 부대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굳이 오늘 먹었는데 또요? 뭔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마침 오늘 또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간다는 그 느낌이 내일도 맞는지 한번 더 체킹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상한가 부장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독하게 일을 해야 이 상한가 부서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살기 위해서 저녁은 진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상한가 부서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 부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에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핫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남겨주셨던 우리 에디슨 EV라는 종목이 어제,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 상한가를 2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제가 이것을 17,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 우리 과거 주가가 6분의 1 토막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자, 차트 잠깐만 제 차트 화면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82,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85%가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85% 폭락한 그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바로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이다. 그래서 자 13,000원, 17,500원 구간까지 빠지면 여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종목 상담에서 좀 여러 번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자 17,500원을 터치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주지 않고 주가가 2연속 상한가를 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쌍용차 그런 자기보다 덩치가 큰 회사를 3,000억 주고 인수를 한다. 근데 그중에 계약금 10%인 300억 중에서 150억은 기존에 납입을 했었고 잔여 150억을 어제 납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 결과가 실제 납입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그런 기술들을 붙여서 이 쌍용차를 다시 한번 좀 살려보겠다. 쌍용차의 그런 디자인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쁘게 전기차로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단행해서 우리 3,000억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쌍용차의 공장 부지를 또 1조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 1조 3,000억 가지고 쌍용차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에디슨 EV가 또 포부를 밝히면서 자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는 2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올라갔을 때 과거에도 주가가 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쌍용차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런데도 과거에는 주가가 8만 원에서 또다시 13,000원까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올라갈 때 이거 쌍용차 인수해서 3,000억 투자하고 1조 투자해서 살렸다. 결과물이 아직 도출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전해 보지만 막상 사업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죠. 그렇죠. 계획처럼 되는 우리 전국에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계속 잘 되고 싶지만 우리 에디슨 EV가 막상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막대한 부채, 막대한 직원들 급여 나가다 보면은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그것을 활용해서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로 제가 상방으로 이제 열려져 있는 구간은 자, 위로 이제 46,000원까지 네, 좀 추가적인 네, 상승 가능성 있는데 46,000원까지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네, 고점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3,000원에서 17,500원 구간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앞으로 또다시 주가 무너지면은 또 추세 하단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13,000원, 17,500원 구간 체킹해서 여기서 과거의 매기가 들어왔고 두 번째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세 번째 반등이 나오는 그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에디슨 EV가 자, FI로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회사가 하나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네. 네, 다른 이제 FI 쪽에서 자금을 더 들여서 네, 뭐 자금을 맞추겠다라고 또 공표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네. 구두상으로 이제 그 계약금을 맞추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서류상이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예. 자, 계약금 보통 10% 걸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 계약이 계약금 10%만 건 겁니다. 3천억 그 잔금을 완벽하게 납입한 게 아니라 3천억이 넘는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계약금 300억만 납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FI가 네, 총 이렇게 에디슨 EV랑 회사 측이랑 회사 측의 재무적 투자자 FI가 통틀어서 2,700억 넘는 자금을 또다시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네. 만약에 2,700억 만약에 잔금 납입 못하고 정정 공시하고 뭐 이러면은 또다시 네, 좀 네, 딜레이되고 하면은 또 주가가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많군요. 아직까지. 네, 현실적으로 좀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과거에 실제로 자, 쌍용차 모멘텀으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8만 원짜리가 13,000원까지 폭락한 과거력이 있었다. 차익 실현 떨어진 과거력이 있었다. 자, 이번에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진짜 인수할 거야. 인수하면은 회사가 대박 납니까? 아니거든요. 네. 1조 3천억 투자했는데 이 투자금 회수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일단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1조 3천억이면은 막대한 자금이라서 더 좋은 흑자 내는 기업들, 더 성장주들도 인수할 수 있는데 굳이 회생 중인 회사들 네, 좀 모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6,000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 좀 상당 남겨주셨던 분들은 네. 다수 비중 청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고가에서 자, 이렇게 차트를 볼게요. 자,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차익 실현 캔들 딱 떨어지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매도 버튼에 손가락 버튼 올려놓고 있다가 네.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딱 누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46,000원 구간 일단은 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진다, 차익 실현 매도세 갑자기 막 후두두둑 막 물량 매도 폭탄 떨어진다 하면은 거기서는 일단은 물량 줄이셨다가 네. 다시 한번 이게 또 이제 85% 폭락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만들어지는 저점 영역대에서 재진입 있게 노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축제인데 네. 일단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축제인데 좀 기쁘죠. 왜 이렇게 상한가 부장님께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만 하실까 보수적으로 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그 불타는 마음에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고점에 잘못 물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성을 잃을 것을 이제 걱정하셔서 네, 일단은 뭐 내가 만약에 저점이 뭐 10,000원이다, 13,000원이다, 17,000원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를 진행할 거다 이런 마음을 혹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13,000원, 17,000원까지 빠졌을 때 저가에서 네, 우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저가에 샀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보유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자, 오늘 이제 부대찌개처럼 뜨겁게 빨갛게 이제 마무리가 된 이제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네. 자, 이제 모다이노 칩입니다. 자, 이제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가 이제 소니가 이제 전기차 진출을 한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로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어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모다이노 칩의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시총 2,800억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시총 약 거의 한
3천억 후반 정도가 되는 그런 우리 코스닥 IT 그런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주주가 지분 89%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품절주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대주주가 이미 물량을 89% 잠그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자, 시가총액이 지금 뭐 대략적으로 4천억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천억인데 여기서 대주주 지분 빼면은 시장의 유통지수가 400억입니다. 이거 물량만 잠그면 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 좀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냐 보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자, 2005년도부터 신규 상장됐는데 15년 동안 매출액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액 400억도 안 됐던 회사가 15년 만에 매출액 4천억까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자, 지금 꾸준히 단 한 번의 결산 기준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매출액이 15년 동안 10배 증가하고 매년 돈을 벌고 있다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조금씩이지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주가는 우상향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체킹하시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자, 2015년도부터 자, 돈을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주가는 자, 이거 뭐죠? 등산로죠, 등산로. 주가가 자, 빠졌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정상 찍었다가 쌍고점 우리 쌍봉우리까지 또 등산했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또다시 올라가려고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 저점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시에 자, 2005년도 당시에 저점이 1,200원이거든요. 근데 2010년도, 자, 2005년도, 2010년도 여기서 5년 동안의 저점이 1,200원인데 최근 코로나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도 자, 여기 1,200원 부근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과거의 저점만큼 주가가 빠졌다면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자, 뭐 2,000원 부근, 2,000원 부근, 2,0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 그냥 눈 감고 이거 민경철 상한가 부장님께서 네. 모다이노 칩 2,000원까지 빠지면은 그냥 눈 감고 매수해도 된다고 했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폭락장에 와서 2,000원까지 무너지면은 그때 기억해 두셨던 거 네. 실제로 잘 실천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베팅해가지고 앞으로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과 행복 좀 챙겨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상 이제 회사의 이제 청산 가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뭐 우리가 지금의 이제 이 바닥권 영역대가 자, 이게 청산 가치 부근에서 좀 저는 이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이 추세 하단에서 자, 반복적으로 자, 기술적 반등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가 3,000원, 3,500원 자, 여기 라인에서는 자, 그냥 담아두기만 하면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올라갔었던 좀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 그동안 자, 볼 수 없었던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소니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테마주로서의 오늘 매기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다이노 칩 오늘 오늘 이제 좀 강하게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내일의 붐에서 다뤘던 종목이네요. 자, 이제 내일의 붐에서 자, 제가 이제 오후 2시 방송인데 자, 이 방송 전에 자, 여기서 이거를 제가 체킹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거 내일의 붐 후보로 제가 이제 저격을 해드렸는데 이제 방송 들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이게 상한가 쳐가지고 생방송 중에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체킹해가지고 오늘 막대한 매기가 유입되는 거 포착해서 이 고점 뚫어내는 모습 포착해서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들고 오려고 했는데 내일의 붐 장중 실시간 상한가를 가버렸다. 내일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점 라인이 5,200원이었습니다. 자, 5,200원 1차, 5,600원 2차 목표가 설정해서 기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5,000원 초중반 가격대에서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전략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뭐 모다이노츠, 뭐 혹여나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상한가 축하드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일단은 이제 옵티팜 종목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상한가를 갑자기 좀 많이들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사가 이제 미국에서 돼지 심장 첫 이제 이식 수술을 이제 시행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갑자기 돌연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종장기 이식 이런 이슈가 정말 될까? 라는 물음표가 들지만 막상 그런 결과들, 뭐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연속적으로 상한가 가는 그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우리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옵티팜이라는 이제 회사도 이제 막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와 펄을 붙이면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려져 가고 있는데 지금의 구간이 저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면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자 4,700원, 5,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3만 원까지 6배가 폭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6배 올렸던 끼가 있었던 종목이다. 근데 그 3만 원짜리 어떤 고가를 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저점. 또 뭐죠? 이중바닥. 자, 첫 번째 여기서는 공략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일봉상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우리 이중바닥 구간에서는 여기는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제가 칭하면 여기는 100만 불짜리 매수점입니다. 큰 그림에서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라면 여기는 두 번째 저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한 그런 뭐 기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셔야 된다면 반드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8,000원에서 9,500원 구간까지 빠졌을 때 이 바닥에서 우리 스윙 중장기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동사가 자,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자, 2018년도에 신규 상장됐는데 상장되고 단 한 번도 분기상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 실적과 무관하게 과거 주가 6배가 올라간 과거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종장기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강하게 좀 만들어낸 모습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자, 첫 번째 바닥에서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바닥에서 주가가 18,0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도 자,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이 거래대금 동반된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매물벽이 두텁습니다. 자, 15,000원, 17,500원 라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연 뭐 특정 큰 손들이 여기서 물량을 정리했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는데 일단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주가 10,000원에서 자, 이거 18,000원까지 물론 40% 수익 나는 거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고가에서 겨우 이거 몇십 퍼센트 먹자고 과연 큰 그림에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물려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본전 오면 탈출해야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벽이 저는 15,000원에서 17,500원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2차적으로는 17,500원 영역대까지 그리고 여기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우리 자 18,000원에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9,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났다가 본전 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 심리가? 더 버티고 싶죠. 더 버티고 싶다고요? 아닌가요? 보통 이제 보통의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가 반토막이 나면은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그럼 빨리 팔 거야. 제발 본전만 오면 나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수익 바라지도 않아. 나는 진짜 본전만 오면 팔게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작 본전 오면. 근데 본전 오면은 그때 마음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딱 본전이 와요. 근데 이게 자 이런 거 이제 앵커님께서 좀 잘 찝어 주셨는데 자, 여기서 18,000원 됐는데 여기서 딱 물리신 분들 다 반토막 났다가 본전 왔습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근데 이게 또 빠졌다가 또 18,000원 오면요. 자, 이게 여기서 딱 못 팔면은 또 여기서 또 반토막 났을 때 또 땅을 칩니다. 내가 여기 본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 팔았다. 근데 이렇게 세력들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 여기를 한계치로. 자, 이 박스권을 왜 가져갈까요? 바닥에서. 의도적으로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고점이야. 확인시켜주는군요. 네, 학습을 시켜주고 너는 18,000원 오면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이 박스권 구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 이거 본전 오면 팔아야 되는구나 하고 18,000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그땐 주가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무서운 가스라이팅이네요. 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우리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유가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물량을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다 하더라.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이 구간에서 정말 매력적인 재료가 부각이 된다면 지금 뭐 이종 장기에 대한 부분 아직도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우리 각막 이식을 받지 못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허파나 뭐 간이나 뭐 심장이나 신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돼지의 그런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라는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 이게 꿈의 기술입니다. 제약바이오 꿈의 기술. 네. 그래서 이 재료의 크기가 사실 매출이 없어도 이러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멘텀만 잘 부각을 시킨다면 자 주가가 18,000원까지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여기를 강하게 딱 뚫어내면은 사람 심리가 물론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를 한계치로 이게 학습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학습시키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뚫어 올릴 때의 그 마음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내가 자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반토막 난 거 기다렸는데 이제 막 본전이 왔네. 내가 그동안 기다린 게 아까운데 조금 더 볼까? 라는 심리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막상 좋은 이슈가 안 나오면 그냥 본전을 팔아야지 라는 심리가 생길 수 있는데 딱 그런 고민을 할 때 여기서 이런 이슈가 터집니다. 이종장기 뭐 성공했다, 미국에서 이거 뭐 했다, 뭐 이런 호재의 뉴스가 터진다면 그 뉴스를 보고 아 그래 조금만 더 보자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나와야 됐었던 매물도 안 나오고 오히려 보유자분들도 홀딩하면서 더 위로에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시나리오가 또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첫 번째처럼 여기를 한계치로 정확하게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특정 이슈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염두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1차 15,000원, 2차 18,000원까지 분할 매도하시고 네. 남은 비중으로만 18,000원 위로의 시세 좀 자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아까 첫 번째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8,500원에서 9,500원까지 빠지면 거기가 우리가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일봉선 추세 하단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들 이제 부대찌개처럼 이제 뜨거운 종목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이건 조금 다뤄야 되나 싶은데 자 휴센텍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휴센텍 종목이 자 어제자 좀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지금 주요 경영진이 이제 횡령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회사 측에서 그거 거짓 보도다. 라고 해명을 하면서 어제는 하한가, 네. 오늘은 플러스 27% 장중에 올라가고 종가는 22%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우리 기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좋은 사실 팩트 전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인간인지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인 줄 알고 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회사 측의 주장이에요. 사실 뭐 이게 도둑이 어제 뭐 물건 훔쳤다고 하면 진짜 착한 도둑은 인정하지만 네. 나쁜 도둑은 인정 안 하고 시침이 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임을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조사를 결과가 나온 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한들 이게 그 증거가 없어서 법원의 판결에서는 무혐의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확인이 네. 아직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냥 가불론박의 그런 풍문이다 정도. 네. 풍문을 가지고 주가가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횡령에 대한 이슈니까. 네, 예민하다 보니까. 배임 횡령은 네.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삼성전자도 우리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게 삼성전자에서 뭐 뇌물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배임 횡령 뜨면서 삼성전자 또한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네. 심사를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안 됐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거 몇십억 되면 상장 폐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휴세텍 같은 경우는 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가 아닌데 뭐 또 이제 배임 횡령이 터졌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 그런 윤리를 교란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언론 보도가 회사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공표를 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주의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과매도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 게 맞습니다.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네, 저가 매수 기회가 맞아요. 그 이유는 주가가 1,200원에서 3,000원까지 거의 2.5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권, 과매도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여기를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은 구간인데 하지만 리스크는 뭐다? 실제 횡령했는지 그 임원들의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차라리 이런 리스크는 굳이 감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자, 기술적으로는 좋은 저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지만 일단은 바라보지 않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라고 조금 좀 차가운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텔레칩스가 장중에 22%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우리 뭐 전자 직접 회로 제조업체인데 자, 이제 자사주를 7%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7%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회사면 자기 주식 사겠습니까? 회사가 판단했을 때 자기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식을 사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주식을 살 텐데. 네. 그러니까 자사주가 7%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22,000원 구간. 자, 과거에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자, 마의 구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 등산로는 12,000원만 오면은 계속 내리막길만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마치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그런 만드는 회사들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 텔레칩스가 관련 뭐 삼성전자의 240조 투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인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MCU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텔레칩스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MCU를 양산하려고 뭔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네. 이거 운 좋으면은 이거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장의 일각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일각의 기대감, 일각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 때문에 벌써 22,000원까지 시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자, 2005년도 당시에 자, 22,000원을 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자,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005년도 실적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 매출액이 6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출액이 3년 뒤 900억까지 좋아졌습니다. 실적 좋아졌죠? 50% 증가했죠? 영업이익 4, 50억 증가했죠? 근데 주가는 2005년도에서 자, 2008년도까지 주가가 자, 22,000원짜리가 자, 4,000원까지 마이너스 80%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마이너스 80% 폭락하는 경우가 우리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 역사적인 이 고가인데 자,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을 과연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자,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죠?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투자한다. 투자하는데 이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 MCU를 양산한다라고 밝혀서 운 좋으면 텔레칩스. 갑자기 진짜 운 좋아서 로또 맞으면은 텔레칩스 삼성전자 피인수 되면은 이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과거에는 자, 거래대금이 없이 자, 급등락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자, 막대한 거래대금. 자, 우리가 자, 2004년도부터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막대한 매기가 이때 유입이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자, 여구간 자, 코로나 터지고 이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부터 이 종목의 대시세가 시작됩니다. 9,000원짜리가 막대한 매기 유입되면서 2만 원까지 100% 폭발했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2만 1,000원, 2만 2,0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과연 자, 2만 2,000원 저항받고 끝날 것인가? 2만 2,000원을 뚫어낼 것인가? 이것은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의 결정에 좀 달려 있고 네, 그런 결정을 기대하는 누군가 혹은 그런 결정을 기대감으로 만들면서 무언가를 좀 만들고자 하는 무언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들의 조금 의지에 좀 달려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장을 봐야 돼요. 하지만 자 22,000원 이 직전의 고가를 막대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역사가 쏟아져 갑니다. 그동안 10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그 22,000원 구간을 뚫어냈을 때는 위로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요. 위로 매물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수익 중인 사람도 있으면 손실 중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사면 수익인데 다 같이 행복한 다 같이 수익인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안 좋은 건 뭐죠? 모두가 수익이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매도를 할까? 이제는 차익 실현할까? 누구 하나라도 이탈되기 시작. 아까 이게 마음이 일심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작전에도 보면요. 이게 사고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몇천 % 빵 올라간 상황에서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이게 2천억이 됐네. 내가 이거 물량 매도할까? 누군가 배신하면 그 꼭대기에서 주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신고가 영역에서 장점은 모두가 수익 중이고 위로 매물이 없다. 하지만 단점은 매수했던 보유 중인 모든 분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 네, 그런 좀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사의 주식이 이제 13,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자 여기 구간을 자 이제 돌파했을 때 그 위로의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구간 29,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감히 텔레칩스 종목에 뭐 삼성전자 피인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와중에 자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감히 예측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재료나 이 매물을 뚫어냈을 때의 위로 상방은 자 29,000원까지 열려 있다 카더라 정도로 시청자분들 참고해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내가 29,000원까지 꼭대기에서 전략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29,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분할 매도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부서 이름에 걸맞은 우리 민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왜 올랐는지 그 이슈 설명뿐만 아니라 정말 이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되는지 궁금하다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종목에 대한 상담도 저희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가 아니어서 다뤄지지 못한 게 아쉽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대찌개만큼 뜨거운 종목들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은 종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오늘 날씨처럼 내일 더 춥대요, 위원님. 그래요? 네. 왜 제 말은 안 받아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차가운 반응이 나올 것 같은 차가운 종목 다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정말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을 제가 이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떨어질 때, 많이 폭락할 때 사는 게 이제 안전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은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은 자 바닥까지 폭락해서 바닥까지 빠진 게 아니라 고가에서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에서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제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X의견, 대선 혹여나 오늘 마이너스 많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혹여나 내일 저가매수 기회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좀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고 자, 왜 떨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는 있었어요. 이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야권의 그런 정치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5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번 있죠. 매번 이제 작년 대선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표심을 보수의 표심을 모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마음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철수 후보가 2012년도 당시에 우리 문재인 후보 당시에 후보한테 과거에 이제 단일화를 시켜줬는데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17년도 대선에서 이제 붙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당선이 되고 양보를 안 해주고 안철수 후보는 양보를 해줬는데 문재인 후보는 양보 안 해주고 그때 단일화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 굉장히 강력한 다크호스였는데 이제 그 기회를 좀 날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뭔가 조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상 정말 확정적으로 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는 좀 믿음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좀 지지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들 2주 전, 3주 전에 폭발했었는데 지금은 고가에서 후보 단일화 없다라는 국민의힘당의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좀 전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안철수 관련주들의 흐름만은 아닐 거예요. 3월달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끝나기 한두 달 전 1월달, 2월달 정치 테마주들 다 재료소멸로 폭락하고 리셋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 급락한 거 다뤄드리지만 내가 정치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폭등한 고점이라면 가능한 대선 끝나기 전에 물량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써니전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터져서 2,000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6,000원까지 최근에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자, 뭐 회사 실적 좋아진 거 있나요? 좋아진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죠. 믿으라고 하면. 근데 자, 5천만 인구한테 이제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고작 1,000명, 고작 2,000명. 이런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매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 가치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뒤바뀌는 여론조사 몇 퍼센트 그 지지율 그거 누가 1등했느냐, 누가 여론조사 지지율 올랐느냐 그것 때문에 주가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지금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한 그런 대의를 위해 뭉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당대표가 그럴 일 없다라고 좀 못을 박은 상황이라서 자, 고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 거의 차익 실현 떨어진 거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좀 캔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주식이 자, 최근에 2,800원에서 6,600원까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크게 100%에 가까운 시세가 나왔지만 여기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 오늘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기존의 이 써니전자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밑으로 자 주요한 지지 구간 저는 이제 4,700원 라인, 4,650원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0원, 4,700원 구간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대선 끝나면 폭락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든 안 되든 폭락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중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주가가 바닥까지 빠졌을 때 이 바닥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형태로 물량 덜어내고 바닥에서 복수전을 치르겠다. 이렇게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장님. 미래에서 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거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2012년도 차트를 볼게요. 자, 2012년도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갑자기 둔갑을 하면서 주가 3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얼마가 올랐죠? 3,000%. 굉장히 신박하게. 우리 IT 관련된 전문 박사가 뭐 우리 R집이죠. 그 V3죠. V3. 자, V3를 만든
그 안랩의 창업자가 우리 정치인으로 둔갑한다, 이제 전환한다 라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3,000%가 폭발했어요. 근데 대선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자 10,000원에서 800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근데 여기 폭락한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자,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밀어줬는데 밀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 대통령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빠졌고, 대선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이게 2012년도 버전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대선은 달랐을까? 여기서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이 800원과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이 바닥권 영역, 자, 1,400원과 자, 2,000원 구간, 자, 여기서 자, 우리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이 물량들을 바닥에서 누군가 수년 동안 저가에 매집을 해놓고 또다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 부각시키면서 주가 1,500원짜리를 자, 여기까지 자, 9,00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이거 실적 좋아진 거 없어요. 그냥 안철수 후보가 2017년도 대선 당시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갑자기 대선 빠르게 하면서 그냥 정치 테마 모멘텀으로 탄핵됐으니까 빈자리 채워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출마한다고 하니까 주가 1,500원짜리가 9,000원까지 6배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시면 자, 2017년도 5월달 대선이었어요. 자, 5월달 대선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자, 5월달 대선. 자, 2017년도 5월달 대선 한 달 전이 고점이었고, 대선 투표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이미 9,000원짜리가 자, 3,000원까지 마이너스 60% 폭락이 나왔다. 자, 이게 괜히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3위 했습니다. 뭐 대통령 당선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들도 우리가 5월달 대선이라고 한다면 4월 말에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 테마주 과거의 흐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써니전자는 자, 고가에서 이제 막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방이 자, 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달 대선인데 대선까지 주가는 자, 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4,600원, 4,700원 안전벨트 대응하셔가지고 자, 어찌됐건 나의 소중한 투자금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위치했을 때 2,000원에서 2,800원 구간 저점 어디서 다질지 모르지만 바닥에서 저점 다질 때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빠졌습니다. 자, 다물 멀티미디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더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 자, 휴맥스 홀딩스 지금 한국정보공학 또 고가에서 장대운동권의 캔들 차익 실현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픈베이스, 뭐 KC피드, 뭐 이런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고가에서 좀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선 끝날 때까지 관망하셔라. 대선 끝나고 만들어진 저점에 관심 가지셔라 라는 첨언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뜨거웠던 종목부터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내려앉은 종목들까지 정말 핫과 콜드를 다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대응 전략이겠죠. 이 종목이 움직인 것도 움직인 거지만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혹은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내일장에서 좀 전략을 짜갈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을 다 살펴봤다면 내일장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저희 시나리오대로 미장 따라서 우리 장도 올라준다면, 혹은 뭐 우리 장이 또 소외된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축제입니다. 아, 축제다? 아직까지는 좀 축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파월 회장님의 인사청문회가 갑자기 현지 시간 우리 11일 진행한다라고 갑자기 발생된 이슈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때 우리 파월 회장님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너무 모르겠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이미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빠졌고 월요일 빠졌고 이런 미국 증시의 낙폭들이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오미크론 확산, 조기 터이퍼닝 우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발발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무너졌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의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뭐 긴축한다, 조기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돌발적인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폭탄 발언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 증시의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 파월 의장님이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가능한 폭탄 발언만 좀 없기를 바라고 폭탄 발언만 없다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이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기록하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증시 말고 직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3%까지 무너졌다가 이 하락폭을 다 반납하면서 강하게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내일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 열려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상한가 부서와 함께하는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